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매주 목요일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국내 시장의 마감 시황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식하고 국내 해외 선물 수익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캠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 자전거 27.27%, 시젠 8.14%, 흥국 F&B 5.85%, 테스나 6.09%, 무학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 가비아 6.25, 기가레인 15.72, 유비코스 10.82, 조일 알미늄 12%, 이수화학 7.24%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해외 선물 5월달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한 달간의 수익률 집계입니다. 5월 3일부터 15일까지 수익률이 이렇고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지금 수익률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주식시장이 증시가 빠질 때 해지 매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빠질 때 하방으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국내 선물하고 해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식의 비중보다는 국내 해외 선물의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고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거는 차트로 할 수 있는 모든 투자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또 그런 막연한 그 차트 공부 위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주식 시장에서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보다도 시장을 좀 분별 있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주식도 물론 당연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우선 뉴욕 마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 의장 발언 및 국내 총생산 성장률 부진 속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7% 상승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0.03%, 0.07%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1분기 GDP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잠정치 마이너스 1.5%에 못 미치는 수치로 지난해 4분기 6.9% 성장해서 급격히 둔화한 것입니다.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처음이고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 접어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날 파월 FED 의장은 유럽 중앙은행 컨퍼런스에서 FED의 최우선 정책인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고요. 파월 의장은 FED가 과도하게 긴축을 단행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릴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며 이는 분명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시장에서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가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월 회의에서 75bp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인플레 억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30일 발표되는 5월 PC 물가 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FED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눈여겨보는 물가 지표로 월스트리트 저널 집계 물가 지표로 PC 지수 상승폭에 따라 증시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집계에 따르면 5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 근원 PC 가격 지수 상승률은 3개월 연속 하락하게 됩니다. 이날 채권 시장은 미 GDP 부진 및 글로벌 물가 안정 의지 속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 속에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동차, 소매, 경기 관련, 소비재, 경기 관련 서비스업, 금속, 광업, 기술장비, 화학, 운수,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복합산업 업종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종목별로는 모거는 스탠리가 수요 축소 가능성을 경고하며 카니발의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 조정한 가운데 카니발이 마이너스 14.13% 급락했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마이너스 10.26%, 노르웨이안 크루즈 홀딩스 마이너스 9.33% 등 여타 크루즈 업체들도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을 했고요. 베드베스 앤비욘드는 실적 부진 및 CEO 교체 소식 등에 마이너스 23.58% 급락했습니다. 반면 제너럴 밀즈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플러스 6.35% 상승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A,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전일 그 뉴욕 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욕 시장과 우리나라 업종 테마의 상관관계, 관계가 있는 그런 종목들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IT 대표 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이 있고요. 소매로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대구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차, 기아쌍용차, 현대모비스 등 종목들이 있고요. 증권으로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은행으로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이 있고요. 종류로는 SK이노베이션, SOL, GS 등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빠지면 지금 언급했던 이 종목들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전일 미국 시장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꼭 체크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 마감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둔 가운데 미 휘발유 재고 증가 등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24일로 끝난 한 주간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260만 배럴 늘어난 2억 2,160만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80만 배럴 감소할 것이란 시장 예상치와는 상반된 수치이고요. 한편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80만 배럴 줄어든 4억 1,560만 배럴로 80만 배럴 감소할 것이란 시장 예상치보다 더 줄었으며 정제유 재고는 전주 대비 260만 배럴 늘어난 1억 124만 배럴로 시장 예상치인 20만 배럴 증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미국의 정유 설비 가동률은 95.0%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주의 가동률인 94%에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기술적 결합으로 발표되지 못한 지난 17일로 끝난 주간의 원유 재고는 38만 6천 배럴 감소했고 같은 기간 휘발유 재고는 148만 9천 배럴 늘어났으며 정제유 재고는 133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원유 재고는 줄었으나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는 2주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석유 수출국 기구와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열린 회의에서 7월과 8월의 산유량을 64만 8천 배럴 늘리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오펙 플러스는 이 같은 합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98달러 하락한 109.78달러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 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수익 악화나 개인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일 경우 비용 절감, 소비 활성화, 물가 안정 등을 유도하며 대체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관련 업종 테마 종목 잠깐 또 한 번 더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는 정제 마진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정유주들과 대체연료 개발 및 에너지 감축 등에 대한 관심 고조로 대체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풍력 에너지 관련주, 원자력 발전 하이브리카 관련주가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요. 또한 해외 자원 직접 개발에 대한 관심 고조로 자원 개발 관련주 역시 유가 급등 시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유주로는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등이 있고요.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는 태웅, 서희건설, 동국산업, 삼천리, 해인 등이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는 OCI, 신성 ENG, 하나솔루션 등이 있고요.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는 태웅, 유니슨, 동국산업, 스페코 등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두산중공업, 한전 KPS, 한국전력, 효성, 보성파워텍, HRS, 태광, 성강밴드 등이 있고요.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로는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유인텍, SK이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 자원개발 관련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습니다. 유가 하락 수혜주로는 연료가 영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 해운주와 원재료 비용 감소 효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는 석유화학 주가 통상 유가 하락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요. 유가 상승 시에는 비용 부담 증가로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주로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해운주로는 대한해운, HMN, 펜오션 등이 있고요. 타이어주로는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등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주로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LG화학 등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지금 유가가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었던 그런 시장에서는 항공주,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다음에 해운주, 그다음에 타이어주, 석유화학주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가가 이제 상승했을 때 지금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요. 상승하고 있을 때는 뭐 종유주나 대체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풍력 에너지 관련주, 원자력 발전 관련주, 뭐 하이브리드카, 자원개발 관련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관련주들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 잠깐 말씀드릴게요. 뉴욕 주식시장이 파월 의장 물가 안전 최우선 발언 및 GDP 부진, PC 물가 지표 감망세 속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금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09 하락한 2,583.98을 기록했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하락했고 AMD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도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엔비디아, 모놀리틱 파워, 램리서치, 마벨 테크놀로지, KLA, TSMC, 올프스피드,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등이 하락한 반면 IPG 포토닉스는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크게 반도체 업종과 미 증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국내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특히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메이저 반도체 업체 등을 비롯하여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 간의 주로 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제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LP시스템, 유진테크, 미래산업, 리노공업, STI, FST, 이오테크닉스,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K시텍, 한미반도체, 코세스, SFA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재료로는 동진 세미캠, 네페스, 솔브레인, NK전자, ENF 테크놀로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같은 흐름을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체크를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움직임 주시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해외 증시 다우존스 차트부터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수요일까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전주 목요일이죠. 전주 목요일 수요일까지 보고 목요일 날 이제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반발 매수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일단 전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21선에 부딪히면서 바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급기야는 5일선 밑으로도 일단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자, 이 저점을 만약에 혹시나 또 하락을 한다면 재차 2차 하락이 또 뭐 2차 하락이 아니죠.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한 번에 또 하락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차트의 흐름이 항상 하락할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의 상승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계속 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상승하다가도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전저점을 뚫어버린다면 하락세로 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모습이죠. 지금 현재 모습은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저점을 또 깨버린다면 또 다른 또 하락 국면으로 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다우존스로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뭐 주식 차트나 뭐 국내 지수 차트 한번 살펴보겠지만
차트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살짝 상승하는 분위기 만들어졌다고 해서 시장이 회복세로 완전 돌아선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는 우리는 시장에 대응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살짝 올라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바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5일선 밑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전저점을 만약에 깨게 된다면 그 다음 구간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고점과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그 다음에 저점도 계속 낮추면서 일단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추세선을 그어보더라도 뭐 어떠한 추세선을 그어보더라도 다 하락 지금 시장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하려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어떤 이평선을 어떤 이평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 평균선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60일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60일이면은 거의 한 석 달이죠. 한 달에 20일 거래니까 석 달간의 평균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면 상승의 분위기는 조금 만들어진다. 그러나 지금 이때도 61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위에 121선과 21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평선의 위에 뭐 저항선이 있다, 뭐 지지선이 있다고 해서 증시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가격을 뭐 돌파해서 우상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어떤 가격을 깨고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 이평선의 어떤 평균 가격을 지지받거나 아니면 강하게 돌파하거나 우리는 차트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 만약에 그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잠파동으로 이렇게 저점을 깨고 또 저점을 깨고 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신다면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계속 차트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좀 하시고 나서 이 가격을 깨게 되면 또 다른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차트도 뭐 똑같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그 다음에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강한 음봉을 나타내면서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세계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은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뭐 악재,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그런 전쟁으로 인한 그런 리스크들, 국제 간의 어떤 그 무역이 원활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수출.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거의 뭐 80% 이상입니다. 거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수출도 뭐 자동차 분야 이런 분야들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는 악재를 계속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뭐 그 우리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런 시장에 어쨌든 대응하는 방법 그것만이 대응하고 일단은 뭐 비중 축소와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그런 투자보다는 좀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간 좀 아슬아슬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이 가격을 깨게 되면 근데 반도체의 하락세가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조금 더
빠릅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그 자체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좀 더 차트를 보시겠지만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금 상황인데요. 뭐 혹자들은 전쟁이 터지면 미사일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USB,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반도체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청소기나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는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어떤 그 속에 명령어를 다 집어넣은 상태의 그 반도체를 장착해서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체가 거의 뭐 가전제품이고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죠.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경기가 위축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또 됩니다. 그렇다 보면 반도체 일단은 뭐 부품을 공급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또 판매에서도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끝난과 동시에 국내 시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돌죠. 한 바퀴 도니까 전일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차트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전일 살짝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당연히 뭐 하락하는 시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쨌든 강하게 종고점은 좀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힘에 많이 붙여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종목들이 뭐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지금 약 한 달 이상 지금 횡보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으나 자, 이런 모습의 차트 형태를 나타냅니다. 지그재그로 나타내는데 만약 이 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당연히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고 다행히 올라탄다면 또 위로는 저항선들이 많습니다. 이 선들을 아주 강하게 좀 돌파해 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벌써 6월 오늘 말일입니다.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벌써 반이 다 지나간 모습이 지나간 상태고요. 하반기 후반에는 뭐 시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것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떤 이슈들이 또 터질지는 또 뭐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계속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발맞추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인텔. 자, 인텔도 마찬가지 전저점을 깰 듯한 그런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평선의 그 흐름과 완전 역배열이죠. 201선, 그 다음에 121선, 61선, 뭐 21선, 51선 정역배열입니다. 다시 재차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U자 패턴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전저점을 깨게 되면 또 다른 하락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또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요즘에는 종목들은 많이 추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교육도 시켜드리고, 리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얻어 가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켄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렛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7.27%, 시젠 8.14, 흥국FMB 5.85, 테스나 6.09, 무학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 가비아 6.25, 기가레인 15.72, 유비커스 10.82, 조일알미늄 12%, 이수화학 7.24%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 해외 선물 5월달 수익률입니다. 수익 현황이고요. 오늘 6월 30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6월달 수익률도 제가 집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은 거의 5월달이나 6월달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지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고요. 차트를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이나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 해외 선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주식이 오히려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식에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은 어떤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차트를 보는 법,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기에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이 오히려 굉장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9시가 됐고요. 국내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개파락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죠. 기술주가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빠지기 전에 미국 시장 체크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섹터, 미국 시장에서 관련된 기술주들이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오늘 시장이 내가 하락세로 가겠구나 아니면 상승으로 가겠구나 대충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코스피 시장도 지금 개파락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쉽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일단은 장기간 긴 행보 중에 있다가 저점을 깨면서 계속 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계속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여기 노란선, 지금 이걸 제가 골드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는 하는데, 이 골드선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이거는 다른 측면은 아니고요.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골드선 아래, 골드선 밑에서 받치고 있다가 골드선 아래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하락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가격을 깨면 그 다음 가격으로 갑니다.
그거는 바로 이 가격을 깨면 이 가격으로 가고요. 이 가격을 깨면 또 이 가격으로 내려옵니다. 또 이 가격을 깨면 또 이 가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을 절대로 예측하지 않는답니다. 시장을 예측을 하게 되면 선입견이 생깁니다. 올라갈 거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차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절대로 시장을 예측해서는 안 되고요. 많이 빠졌다, 많이 올라갔다도 예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다의 기준은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이 올라갔다의 기준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많이 빠졌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물론 지수 차트, 지금 만약 이게 뭐 개별적인 종목 차트라고 해도 무방하죠. 어차피 차트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올라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고를 뚫어주지 못하고 전저를 깨버린다면 그 다음 가격으로 또 빠집니다. 이 가격에서 2600선에서 긴 행보를 하다가 여기에서 재차 하락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 가격을 깨면 기술적 분석으로 이 가격대를 깨게 되면 재차 하락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깨게 된다면 하락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갭 하락하면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어디서 가지고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돌아 나갈 때입니다. 이렇게 돌아 나가고 골드선 위에서 종고를 뚫어줄 때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진입을 하게 되면 수익권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골드선 밑으로 빠지면서 저항받고 골드선 밑으로 파동이 깨지는 거죠. 이 전저점을 깨버리면 하방으로 갈 수 있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매수가 나오고 매도가 나왔는데 전저점을 깨긴 깼으나 골드선 위에서 이루어진 거죠. 아직까지는 이 매도 신호가 나왔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상방이었다. 그러나 골드선 밑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나오는 매도는 무조건 시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수 차트니까 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 차트라면 시장에서 완전히 그 종목을 정리를 하고 밖으로 나오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선들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선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다가 매수 나왔다가 매도 나오면서 전저점을 깨버립니다. 전저점을 이렇게 깨버리면 급락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차트도 살짝 보합으로 출발해서 지금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물 종합 차트도 잠깐 살펴볼게요. 선물도 오늘 갭 하락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기 전저점을 깨게 된다면 또 다른 하락 국면에 넘어설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급락 이후에는 보통 급등이 있기 마련인데 시장의 힘이 상당히 약한 걸로 보여집니다. 급등하지 못하고 상거래일 상승하다가 바로 또 갭 하락으로 이틀 연속 갭 하락으로 시장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아니고 이 선물 지수도 골드선 아래에서는 영락 없이 빠지게 되고 골드선 위로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골드선의 의미는 변곡선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변곡선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변곡이라는 것은 상방에서 하방으로 단기든 장기든 방향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선을 이제 변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변곡선 아래로 빠지면서 바로 하방으로 일단 지수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변곡선 밑으로 빠졌다고 해서 지수가 빠졌던 건 아니고요.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안 좋아졌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 차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현재 개파락해가지고 57,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8만원 할 때 수익 실현하시고 5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락없이 5만원대까지 내려가고, 제가 이걸 맞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 그 업종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바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삼성전자를 좀 바라봤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지는 데는 또 그만한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만약에 깨게 되면, 이 저점을 깨게 되면 5만원대 초반, 4만원대 후반까지도 빠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 그 상거래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거래일 연속 개파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56,800원인가요? 56,800원을 만약에 하방으로 깨게 된다면 그 다음 가격으로 분명히 갑니다. 그리고 5만원대 초반, 많게는 4만원대 후반. 언제쯤 시장이 회복하느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그거를 만약에 언제쯤 시장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것도 예측, 매동매매 예측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가격을 깨고 내려온다니까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56,800원을 만약에 깬다면 그 다음 가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진폭이라는 게 있죠. 진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진폭이 있습니다. 요런 진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만큼 거리인데 여기서 요만큼 거리 더 내려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전일 대비 등락률로 차트 종목 몇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을 제가 보는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일단 거래량 이 전일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종목들 분명히 세력이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30%씩 막 이렇게 아침에 올라간 거는 거의 갭 상승한 종목일 겁니다. 공구음원 지금 여기네요. 30%. 이게 30%입니까? 플러스 17%인데 자 SK네트워크스가 27점. 자, 일단은 지금 갭 상승해서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아스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골드선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드선을 올라타지 못한 종목은 일단은 진입하지 않습니다. 골드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진입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진입합니까? 매수를 합니까?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쌍바닥 매수 타이밍, 이 타이밍에 진입을 하면 일정 부분 수익 날 수 있답니다. 골드선 아래에서는 맞고 밑으로 빠질 수 있답니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골드선 아래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급락을 하고 살짝 상승을 주고 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수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얘 또 지금 올라타는 모습. 자, 지금은 이 회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드존 위로 올라탑니다. 올라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걸 그냥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골드선 지지받고 다시 방향 돌릴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종고를 뚫어주는 그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 잡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히림이라는 종목도 지금 골드선 살짝 올라타고 있는데요. 자, 골드선 올라타고 나오는 매수 신호. 자, 살짝 깨고 내려오는 됐으나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하면서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다시 재차 상승할 때 진입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진폭은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요거는 너무 올라갔죠? 자, 요 포인트가 상당히 좋았던 자리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얘도 오늘 상승하는 분위기. 그러나 지금 이런 종목들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추격 매수 될 수 있다. 물릴 수 있습니다. 유신, 아직 이 중간에 있는 게 하단 지표인데 하단 지표 파란색일 때는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아침에 상승했다가 바로 그냥 장대 음봉 만들어내면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하단 지표 파란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요것도 하단 지표 파란색인데 지금 요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바닥이긴 하지만 전고점을 좀 뚫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가 한 27,000원대 초반까지 오면 매수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휴마시스도 자, 지금 뭐 거의 시장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단 지표가 거의 다 파란색입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턴 어라운드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갭상승에서 출발했으나 골드선을 완벽하게 지지받는 모습 보고 전고점을 뚫어줄 때 매수로 진입해야 되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골드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일단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다 골드선 아래에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골드선 밑으로 다 빠져가지고 한동안 지금도 힘든 상태죠. 자, 종목들 지금 급하게 몇 개 살펴봤는데요.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지키는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